사용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은 경기 순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네. 그리고 기재부나 금융당국의 거시경제 정책의 협의 대상이기도 하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이런 그 금융당국이나 그 기재부 같은 정책협의 대상 기관이 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일에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정책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프라 산업, 인프라 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에 가로막히기도 하죠. 그래서 관계당국 협의가 국토부가 늘 밀리거나 협의에 참 애로사항이 커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까 같은 정책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일정하게 정치와 정책 양 측면에서 쌓아오신 경험을 토대로 국토부가 보다 강력한 경제부처로 이끌어 주십사.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관계 당국과 협의에 있어서 보다 정책과 정치 역량을 충분히 좀 발휘해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되신 배경도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만 실제 국토부 제가 상임위원 하면서도 국토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겠지만 실제 기재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문제가 또 심각하다고 생각했고요. 단순히 어떤 기재부의 마찰을 넘어서서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을 점검해야만 하는 어떤 실태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지명된 이유가 과감하게 집행력 있게 또 하라 이런 어떤 그 입장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런 점을 잘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SOC 사업에 있어서 그 정책 역량과 정치 역량을 충분히 좀 발휘해 줘서 경제부처로서의 주도권을 꼭 좀 갖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예. 그 이번 새 정부 들어서서 6.27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 좀 더 지났어요. 대책 효과가 어떻다고 보시죠? 일단 그 수도권 어떤 주택 그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러 언론상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상당히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지역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그 6월 다섯째 주 0.4%에서 7월 두 번째 주 0.19로 상당 부분 둔화되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대책이 효과가 지속되려면 공급 대책이 따라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수요 대책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제가 장관을 임명되게 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 5년 연평균 대비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연평균 인허가라든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건 데이터로 보면 다 나와 있는 네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실제적으로 입지운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공급 양이 2021년까지는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공급 총량을 총망라한 계획과 실제 달성률을 관리하는 자료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 부분의 정비 사업이라든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지 공공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매년 몇 호를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민간 부분에서는 몇 호를 공급할 예정인지 그리고 실제로 몇 호가 공급되었는지를 끊임없이 분석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인허가 물량을 토대로 해서 보면 대략 3년 후 어느 정도가 공급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대책 말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다만,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상당히 눈속임성 데이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착공이 되는 거, 또 분양이 완료된 거, 이런 각각의 그 주택 그 공정 과정에서
어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라고 하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께 가감 없이 그런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 공급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인허가 부분에서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거나 또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서 공급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허가, 신속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진보는 규제를 강화하고 보수는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프레임이 그렇지 않나요? 적절하지 않다. 네. 실사하는 시점으로서 꼭그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해서 이러한 공급량에 있어서도 우리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네. 생각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로 그 인허가 지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전 인허가에 대한 정확하게 한 그 어떤 지침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현장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정 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반대하는 요인에는 또 주민들과의 갈등, 민원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진행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굉장히 금융 부담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게 어떤 경기 활성화에 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아까 규제와 또 완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어느 일률적으로 규제 완화가 좋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률적인 그런 입장보다는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그러한 대책들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